안녕하세요. 딥러닝을 이용한 음질 개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가 간다 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60%에 달하는 대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대학교가 약 14%로 이를 합하면 약 75% 정도의 대학교에서 비대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학습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분들은 강의 녹화를 위해 따로 조용한 장소를 구해서 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영상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녹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방음 시설에서 동영상 녹화를 진행하기 어려워 잡음이 섞이거나 녹화자의 음성이 뚜렷하게 녹음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대학가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을 강의로 제공하는 수업에서 음성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학습 효율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녹화 시 마이크 등 하드웨어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듣기 불편한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딥러닝을 통해 해결하여 동영상 청취자들에게 편안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청취자들에게 편안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강의를 제공하는 교수자는 영상 녹화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딥러닝을 사용했습니다. 딥러닝은 연속된 레이어를 쌓여서 의미 있는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신경망이라고 하며 각 레이어는 가중치를 가지며 손실함수와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 대신 딥러닝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기존 머신러닝 방법들은 주로 정형 데이터에 알맞은 방법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효과적이었고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인 음성 데이터였기 때문에 기존 머신러닝 방법 대신 딥러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오디오 레졸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음성 데이터는 주로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저품질의 음성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실제로 들어보며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립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모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가 사람들에게 보통 좋은 음질로 들리는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오디오 레졸루션은 저품질의 음성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딥러닝 모델을 통과시키면 출력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데이터가 복원된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디오 레졸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을 사용한 노이즈 캔슬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노이즈 캔슬링 방법은 특정 임계값을 넘어가는 주파수 대역을 찾고 그 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노이즈 캔슬링 방법으로는 마이크를 통해 외부의 소리를 수집하고 파형을 분석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과 함께 반대되는 역이상 파장을 쏘아 외부 소음을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림의 빨간 선으로 표시된 노이즈를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파장을 쏘아 노이즈를 상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에 개발된 많은 방법들을 응용하기만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들으려는 음성과 비슷한 주파수 대역의 음성에 대해서는 노이즈를 감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노이즈를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저희의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에서 보실 수 있는 모델은 딥러닝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저품질의 음성 데이터를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로 복원하는 모델입니다. 본 모델은 기존 영어 음성 데이터에서 사용한 오디오 슈퍼 레졸루션 논문의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 모델과 다르게 한글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으며 이 모델을 통해서 기본적인 음성 데이터의 변환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왼쪽의 저품질의 노이즈가 섞인 음성 데이터를 모델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주파수 대역이 복원된 출력 음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원본 음성 데이터와 MSE 손실함수를 통해 비교하며 이를 통해 딥러닝 모델이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본 모델만 사용해서는 음성 데이터의 잡음을 제거하기 유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이즈 캔슬레이션 모델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본 모델은 음성 데이터에 섞인 노이즈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이며 흑백 이미지 데이터를 칼라 이미지 데이터로 자동 채색하는 딥러닝 방법론인 Let There Be Color라는 논문의 아이디어를 응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에 존재하는 잡음이 카페 소리인지 청소기 소리인지 아니면 아기 울음소리인지 등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즉, 본 모델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생성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음성 데이터에 대한 의미론적 정보를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생성 모델과 노이즈 분류 모델을 합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MSE는 생성 모델에 대한 손실 함수이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노이즈 분류 모델에 대한 손실 함수입니다. 두 모델의 손실 함수를 다음과 같이 하나로 합쳤으며 만약 알파 값에 0을 대입하면 노이즈 분류 모델을 학습 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 모델에서는 알파 값을 0.003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 슬라이드의 손실함수를 수식을 사용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낸 것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모델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두 모델은 쉐어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학습 전단 레이어의 가중치를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각 모델이 따로 학습되는데 중간에 콘캐트네이트 레이어를 통해 두 모델이 다시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피처를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통해 잡음이 제거되고 품질이 향상된 음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오디오 레졸루션 with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앞글자를 딴 ARWN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이즈 캔슬링의 학습을 위한 음성 데이터들은 유튜브의 다양한 동영상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노이즈가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말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오디오를 추출해서 원본 데이터로 사용했고, 지하철, 청소기, 카페 등의 다양한 소음으로 사용할 오디오를 추출한 다음 원본 데이터와의 합성을 통해 학습에 사용할 잡음이 섞인 음성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5초 단위로 잘라 약 10기가의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 데이터를 모델의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최종 결과를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이미지는 저품질의 노이즈가 합성된 음성 데이터입니다. 이를 저희 모델을 사용하면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노이즈가 제거되고 품질이 향상된 음성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는 초록색 잡음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주파수 대역의 데이터가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하기 위해 정량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No Improvement는 어떠한 변환 과정도 거치지 않은 노이즈가 섞인 저품질의 음성 데이터를 노이즈가 섞이지 않은 원본 데이터와 비교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오디오 슈퍼 레졸루션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방법론을 의미하며 저희 모델에서 일부분 차용한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에 대한 결과 부분을 보실 수 있으며 이렇게 세 가지의 비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SNR 수치 비교를 진행하겠습니다. SNR이란 신호 대비 잡음의 비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잡음이 덜하다는, 즉 원본 데이터와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치 비교를 보시면 노 임프루브먼트와 오디오 슈퍼 레졸루션 대비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SNR 값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코사인 유사들을 통해서 비교한 결과 또한 저희가 제안한 방법론의 값이 가장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모델이 기존 방법론보다 모두 정량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테스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진짜 시험처럼 시간 돼서 그렇게 변환 전 오디오 파일은 들으신 것처럼 잡음이 섞여 있고 음성이 명료하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진짜 시험처럼 시간 돼서 그렇게 딥러닝 모델을 통해 변환 과정을 거친 오디오 파일들은 들으신 것처럼 음질이 개선되어 음성이 명료하게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데모 영상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면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가 있습니다. 이 콤보 박스에서 마이크를 고르고 옆에 위치한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선택됩니다.
이후 왼쪽에 녹화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파일 다이얼로그가 나오며 파일명을 입력하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만났던 테스트 녹화. 평소에 우리가 만났던 테스트 녹화. 본 프로젝트에서는 활발한 영상 공유 과정에서 공유된 영상의 음질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으며,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기법을 영상 및 한글 음성 데이터에 적용해서 기존의 기법보다 약 95.3%만큼의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기법은 음성의 품질이 낮고 노이즈가 섞인 음성 데이터에 대한 STT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음성 데이터 관련 외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했으므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간다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